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상당수는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 아래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판사 검사다 라고 하면 그 자식이 판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외교관이다 라고 하면 그 자식들이 해외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영어와 외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냥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거려서 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그냥 주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억울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이 많더라. 불편하지만 현실이죠. 이제 부모가 금융권에 고위층에 있으면 자식들은요 그냥 금융권 직원으로, 은행 직원이나 정보사 직원으로 취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기득권이 되면 불편하지만 잘 살고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락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도 여유롭고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넓습니다. 남들에게 잘 베풀고 위해주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고 부모가 생활고에 찌달리고 허덕이면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지면 절대 안 비키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노력한다고, 노력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대략환상이고 가짜이고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승형 시대로 들어갑니다. 2023년 4년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고 한국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가 더 폭등하고 물가가 더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각종 요금들 미친듯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위협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30% 50%짜리 스티커 안 붙으면 안 집어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로 바꾸고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닭고기로 바꾸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점점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중산층이 맞나? 하층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된 직장을 중견기업 이상의 곳에 여러 차례 이제 거쳐서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비준에서 어쩐다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다 보니까 월급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외벌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죠. 가진 것도 없지만 빚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은 그래도 가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크게 모나지 않게 하고 크게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난하게 별일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서 조용히 묻혀 사는 게 제일 요즘 같은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4년에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망가질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 나라들 먼저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칼 댄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면 나중에 그래도 좋은 기회를 갖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3년 말까지 해서 두 차례 더 올리면 6%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바로 올려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은요, 월급쟁이들은. 지금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대기업들, 재벌들, 족벌가들 법인세 깎아줬어요.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깎아준답니다. 임대사업자들 임대소득 관련한 세금들 깎아준답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낮춰주고 다주택자 폐지하고 직장인들 세금만 올리려고 합니다. 세례 같은 놈들이 제일 서민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더 지우는 겁니다. 짜장면 이제 만원 시대 오는 거죠. 그러는데 이 서민들은 보수 아무 생각 없이
기득권들만 이렇게 떠받드는 보수에게 지지의 표를 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표를 몰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자기 지역구에, 자기 지역에 제대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야죠. 헤쳐먹는 쓰레기 같은 놈들 말고요. 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월급쟁이들만 죽어납니다. 근데 더 심각하게 더 빨리 올라가는 이들은 누굽니까? 빚쟁이들. 거지는 거지로 산다 이래도 빚만 없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빚쟁이는요, 누군가가 가만히 땅바닥에 등 갖다 대고 누워있는 틈을 안 주죠. 왜? 빚 갚으라고 계속 사채업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화질하고 괴롭히는 거죠. 빚이 있으면요. 빚 없으면요, 배고프면 굶어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옥탑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빚이 없으면요, 살 수 있는데 빚이 있으면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채권자들이. 은행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자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10월달 중에 가계대출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거죠. 심상치 않은 거죠. 가족도 해체되는 마당이다. 이럴 때 함부로 인연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리 따지고 이러는 놈들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함부로 핏줄이 아닌데 어리 따지고 형님하고 하는 게 지금은 절대로 그런 말에 놀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 털어 먹으려고, 내 심장 빼가려고 계작 부린 놈들이 사방에 깔려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개막장 쓰레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절대 공짜 없다. 함부로 공짜를 말해서는 안 되겠다. 나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되게 나쁜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막막한데요. 함부로 뭔가를 얻어낼 거다, 쉽게 돈을 벌 거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 생각했다가 인생이 큰 고 다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세상이 얼마나 차별적인데, 그걸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못 본 이들인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무섭다라는 걸, 잔인하다라는 걸 점점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점점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견뎌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